제 나이가 올해 39살이에요. 30대라 하기는 양심이 없죠? 거의 다 지나갔으니까. 한마디로 과도기죠. 이제 친구들, 사업하는 주변 사람들 모두 이 나이에요. 이런 3040이 겪는 어쩔 수 없는 격차, 이 세 가지를 제가 느꼈어요. 첫 번째는요, 표정에 격차가 생겨요. 사람은 원래 지울 수 있는 표정이 굉장히 많죠? 웃는 표정도 지울 수 있고, 우는 표정, 화내는 표정, 속상한 표정 다 지울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표정을 숨기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표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3040만 돼도 표정에 격차가 생겨요. 잘 웃던 친구들이 웃질 않습니다. 매번 무표정한 표정, 화난 표정을 지어요. 분명 어릴 땐 잘 웃었던 애들인데 아무리 재밌어도 웃질 않고 그냥 실수만 터트려요. 그리고 매번 무표정과 화난 표정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물어봐요. 만나면 되게 재밌지 않아? 야, 너 안 웃겨 지금? 그럼 하는 말들이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어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표정을 다양하게 지을 수 있는 사람과 표정을 한정적으로 지을 수 있는 사람의 격차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표정이 줄어든다는 건요, 그만큼의 감정을 덜 느끼고 못 느낀다는 거예요. 어떤 감정을 못 느낄까요? 행복, 즐거움, 이런 표정들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정말 어떤 친구들은 만나면 즐겁고 기쁜 표정, 행복한 표정, 다양한 표정을 짓는데 어떤 친구들은 만나면 여기 이미 미간에 주름이 있어요. 화내는 표정과 어두운 표정만 계속 짓다 보니까 얼굴에 그냥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링컨이 말했잖아요. 나이가 40이 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40이 되면 희노애락이 다 얼굴에 담겨 있으니까 그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말인데 30대, 40대가 되니까 희노애락 중에 희와 락이 없어지고 노애만 있는 거예요. 노예가 아닙니다. 노예. 자, 그러면 왜 이런 표정의 격차가 생길까요? 그건 두 번째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는 경험의 격차예요. 사람들은 절대로 금수저와 나를 비교하잖아요. 대학생 때 저희 대학교에 외제차 타고 다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부러웠을까요? 부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외제차도 아니고 국산차도 아니고 면허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금수저와 나는 부럽지가 않아요. 20대 때 외제차 끌던 애는 30대에 외제차 끌고 동창회 나와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진짜 괴로울 땐 언제냐? 나와 비슷했던 애가 GV80 타고 올 때가 괴로운 거예요. 분명히 제 나랑 같이 아반떼 타던 애인데 제가 갑자기 뭐 세단 끌고 왔어. 그때부터 가슴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뒤처진 것 같거든요. 제가 잘나서 괴로운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뒤처진 거 아닐까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왜냐면 쟤는 나랑 같이 아반떼 타던 애였거든요. 분명히. 경험에는요, 일회성 경험과 장기적 경험이 있어요. 일회성 경험은 여행, 소비, 명품 이런 것들이 일회성인 경험이죠. 이런 일회성 경험은 인생을 크게 바꾸지 못해요. 성인들은 이런 일회성 경험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초등학교 교사일 때 저학년을 맡은 적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방학에 여행을 갔다 오는 아이들도 있고 여행을 못 가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반에서 저학년 아이들이니까 정말 여과 없이 자랑을 합니다. 나 이번에 일본 갔다 왔어. 나 이번에 아빠랑 같이 중국 갔다 왔어. 이런 얘기를 해요. 여행을 가지 못한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가고 싶겠죠. 근데 말은 못해요. 그러다 여행을 못 간 아이가 마음이 속상했는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나 어저께 미국 갔다 왔어. 근데 미국은 하루 만에 못 가잖아요. 근데 저학년은 모르죠, 그런 걸. 그걸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아이들도 이런 일회성인 경험에 노출이 되는구나. 하지만 인생에 더 많이 영향을 끼치는 건 장기적 경험이에요. 이 장기적 경험은 가치관, 자본주의 이해하는 정도, 그리고 주생활, 학생이면 학업이고 직장인이면 직장이고 주부이면 가정, 이런 것들이 장기적인 경험이고 이것들이 인생을 바꿔요. 그리고 이런 장기적인 경험의 격차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인생이 아예 달라집니다. 아까 말했던 친구예요. 학창시절엔 분명히 엄청 밝았어요. 밝고 재밌는 애였어요. 근데 만날 때마다 이 표정이 이제는 밝은 표정이 안 나오고 어둡고 화난 표정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너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너 뭐 힘든 일 있어? 그 친구가 말하는 게 자기 상사 때문에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미치냐? 일이 힘드냐? 근데 일이 힘든 게 아니라 그 상사분이 나이가 50대인데 결혼을 안 하신 분이에요. 근데 제 친구가 직속 후임이었거든요. 이 50대인 선임이 제 친구를 맨날 술자리 부르는 거예요. 야야야, 오늘 술 먹자, 내일도 술 먹자, 모레도 술 먹자. 자기가 원하는 술이 아니잖아요. 먹고 나서 힘들고 비위 맞춰주고 그 다음날 출근하고 또 술 먹고, 이게 반복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친구한테 말했어요. 그냥 술을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제 친구가 말한 게, 안 먹어도 되지. 나도 안 먹었지. 안 먹고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하니까 그 다음날 업무 가지고 이제 꼬장을 부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결제 안 내주고 하나씩 트집을 잡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 친구는 장기적인 경험으로 직장에서 술 취함, 그리고 속쓰림, 돈 못 모음, 친구가 돈을 많이 못 모았더라고요. 그런 경험들만 계속 30대 40대에 하고 있는 거예요. 장기적인 경험이 쌓여가지고 이제 경험의 격차와 표정의 격차가 나타납니다. 그 친구가 짓는 표정은 힘들 때 짓는 표정, 궁핍한 표정, 이런 걸 짓는 거예요. 이런 경험의 격차 그리고 표정의 격차가 생겨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대화가 서로 어렵습니다. 대화는요, 서로 마음과 뜻이 맞는 사람끼리 대화가 잘 통하잖아요. 아까 친구는 직장이 강남에 있거든요. 강남에서 술을 많이 마시잖아요. 강남에 있는 술집 이름 다 알아요. 강남에 있는 노래방 이름 다 알아. 요즘 춤과 노래 다 알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아예 없단 말이에요. 얘기가 안 통해요. 요즘 유행하는 춤과 노래 얘기할 때 저는 막 G.O.D 얘기하고 있고 핑클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통하죠. 그리고 경험의 격차가 쌓였을 때 표정 자체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저는 재밌고 즐거운 얘기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싶은데 그 친구는 우울하고 슬픈 얘기, 물론 처음에 한두 번은 들어줄 수 있고 위로해줄 수 있죠. 근데 행복한 감정과 표정 자체가 없다 보니까 대화 자체가 어렵게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표정의 격차는 경험의 격차에서 나오고, 이런 경험의 격차는 장기적인 경험에서 나옵니다. 즉 장기적으로 내가 경험을 한 것이 결국 내 얼굴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일회성 경험도 표정의 격차를 만들어낼까요? 만들어내죠. 일회성 경험이잖아요. 표정도 일회성 표정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명품을 샀어요. 그러면 순간 기쁘잖아요. 그렇죠? 행복해. 그럼 웃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명품 하나 샀다고 10년 동안 웃고 있으면 그거는 미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표정도 그냥 1회예요. 1회. 지속적인 표정의 격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장기적인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표정의 격차와 경험의 격차가 쌓이다 보면 마지막으로 이제 생동감의 격차가 발생합니다. 개구리 비유 아시죠? 이 안에 개구리,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개구리예요. 냄비 안에 개구리를 넣고 뚜껑을 덮고 불을 엄청 세게 하면요, 개구리가 바로 튀어나가려고 안간힘을 쓸 거예요. 죽지 않아야 되니까. 근데 뚜껑을 열어버리고요, 똑같이 개구리를 넣고 불을 아주 약하게 조금씩 올린다면요, 언제든 나갈 수 있는데 나가지 않아요. 왜 그럴까? 이때 이 개구리는 나갈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전자인 이 경우는 나갈 이유가 있어요. 답답하고 불 확 띄워서 미치겠고 이러다 죽겠구나 싶으니까 냄비 뚜껑을 막 머리를 받고 나가려고 해요. 근데 이때는 어때요? 불이 은은하게 뜨거워지고 있고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제 친구랑 똑같은 상황이고, 비단 제 친구뿐만이 아니라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까 제 친구 얘기 들었을 때 그런 생각할 거예요. 아니 저 회사 당장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저런 상사가 있고 자신을 괴롭히는데 왜 안 나가느냐? 왜냐면 나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해놓은 것도 많지 않고, 그리고 비전에 대해서 따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생각할 시간이 없었겠죠. 저 상사가 계속 괴롭히고 일을 주고 술 먹이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상사의 이 비위만 맞춰준다면 그냥 이 안에 있어도 괜찮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괜찮지 않죠. 이 개구리는 죽잖아요. 이렇게 상사의 비위를 맞추고 혹은 회사의 비위를 맞추면서 내 삶의 비전과 목표가 없이 사는 것, 그 삶을 계속 연명한다면 그게 정말로 살아있는 것일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요, 가정을 위해서 직장에서 희생할 수 있어요. 그건 너무나 훌륭한 인생이에요. 왜냐? 장기적인 경험이 우리 가정이 중심인 거예요. 사랑스러운 아이와 배우자를 위해서 내 인생은 거기에 목적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은요, 똑같은 직장에서의 경험이라고 하더라도 표정이 다양해요. 경험이 자신의 가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웃는 거, 우리 아이가 나한테 안기는 거, 이게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둡지가 않아요. 때로는 내 비전이 장기적인 경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난 비전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설령 상사가 날 어렵게 힘들게 해도 이 회사에서 배우는 게 내 비전과 내 미래와 관련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겨낼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는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 회사에서 혹은 내가 하는 일에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저냥 일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경험도 격차가 생기고 표정도 격차가 생기고 내 인생의 생동감의 격차가 생겨서 그냥 이 개구리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아주 심플합니다. 표정과 경험과 생동감 중에 가장 먼저 발생되는 건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제대로 된 경험 안에 담가서 넣어야 됩니다. 일회성 경험이 아니에요. 명품, 쇼핑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만족만 줘요. 장기적인 좋은 경험에 나를 정말 몽땅 넣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서 좋은 표정과 생동감 있는 인생이 나옵니다. 직장은 일단 나의 비전과 목표가 맞지 않는다면 나와야 돼요. 근데 대부분 나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는 자신을 그 안에서 고립시켜야 돼요. 그리고 나의 경험을 최대한 나의 비전과 맞는 곳에 넣어야 되니까 스스로 고립되고 독서, 강의 이런 것에 몰입해야 돼요. 나만의 장기적인 경험을 쌓는 거예요. 내가 비전이 있는 곳에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아, 내가 가야 되는 방향이 이쪽이구나. 자연스럽게 이 개구리가 탈출하는 것처럼 왜 나가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인생의 계획을 짤 수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의 경험을 보세요. 그리고 그분들의 표정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림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끓는 물에 있는 건 아닌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 바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